네, 안녕하세요. 초반맨 TV입니다. 오랜만에 증권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상승을 했고, 한번 차트를 볼게요. 반등하는 것 같은, 약간 쌍바닥 그림을 그려줬고요. 나스닥. 기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는 기술 성장주 같은 경우는 과거 한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기술 성장주는 미래 가치를 땡겨 와가지고 주가를 부양을 해왔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기술 성장주는 매매를 하지 않, 어, 그때는 기술 성장주로 매매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3.3% 정도 올라게 돼 있는 상태이고요. 골드만삭스가 약간 다우존스와 약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뉴스를 한번 볼게요. 주요 뉴스를 보면은 쭉 한번 이렇게 보고요. 해외 뉴스도 한번 보고 실시간 속보를 한번 볼게요. 자, 실시간 속보에서 한국경제TV가 상위를 올렸네요. 상위를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는 한국 경제도 요즘 먹을 게 없나요? 조금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없죠. 한국 경제 쪽에서 뉴스를 상당히 많이 올리네요. 한국 경제에서 자, 그리고 시장 지표를 볼게요. 시장 지표 같은 경우는 환율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찍고 내려왔지만은 아직까지 달러당 1427원을 유지를 하고 있고 자, 환율을 보게 되면은 환율 그리고 채권 금리 그리고 기준금리를 봐야 되겠죠. 기준금리는 약 3%대 약 한 대한민국의 한 1.5%였는데 지금 3%면은 즉 뭐냐 1.5%대 어 은행 이자를 약 한 100만 원을 냈다고 하면은 지금은 약 200만 원을 내게 되는 수준인 부분인 거죠. 아직까지 같은 경우는 일본 은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예요. 마이너스 금리. 왜 마이너스 금리를 할까요? 일본이 선진국인데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 이유는 경제가 어 뭐냐 부동산 일본 같은 경우는 섬나라잖아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도시 이런 개발 쪽이 한정돼 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즉 뭐냐 일본은 경제 활동에 대해서 자 돈을 많이 빼가면은 결국에는 돈을 못 빼가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돈을 못 빼가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즉 뭐냐? 회사나 아니면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 초반에 집 집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1년간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반토막이 났을 겁니다. 예. 자, 하지만은 그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시단이나 아니면은 이 정부의 어떠한 그 이런 기관 단체 뭐 어떻게 보면은 시청 뭐 군청 뭐 요런 쪽에서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하잖아요.
자,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어디서 끌어다 쓸까요? 은행에다가 그 시 단위에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끌어다가 쓰게 됩니다. 즉 뭐냐? 주식시장에서 벌었던 그 돈들을 야,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 돈 많이 벌었어요. 주식시장에서 투자해가지고 뭐 해외 투자에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였어요. 그러면은 그 돈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나 이 한국 경제를 시장 조성자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관료들이 자, 지금 어떻게 합니까? 관료들이 이런 은행이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뺏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게 건설업체라는 거죠. 건설업체. 음? 자, 은행들이 벌어들인 돈을 건설업체를 통해서 하청이든 뭐든 건설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건설업 합니다. 건설업 하니까 대출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은행 돈을 막 끌어다 쓰는 거죠. 응? 막 끌어다 쓰고 땅 하나 딱 부지 딱 해놓고서 여기 도시개발 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어마무시한 돈을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이 막 남아나겠습니까? 결국에는 특단의 조치를 뭐 합니까? 예? 은행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돈을 그렇게 계속 갖고 갈 거면은 우리 금리 올려 버릴 거다. 어? 왜 자꾸만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왜 자꾸만 가져가냐. 우리 금리 인상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과 어떠한 사람들도 시중 금리를 올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벌어놓은 돈을 어떠한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은행 돈을 뽑아가니까 어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뽑아간 그 건설사들이나 이 건설 하청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금을 세탁을 해서 돈을 세탁을 해서 파산을 하게 돼 버리면은 은행도 그 리스크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사보다는 은행사들이 더 리스크가 큰 부분이고요. 근데 증권 같은 경우는 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냐?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으로도 많이 개인 투자, 대한민국에서 해외 주식 사면은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럼 해외 주식 사면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주식 계좌를 사서 아마존을 사고, 테슬라를 사고, 어? 많이들 샀잖아요. 테슬라, 뭐 아마존, 뭐 이슈가 되는 막 상승하는 종목들 막 사고 뭐 비트코인 사고 막 다 했잖아요. 예. 비트코인 1억 간다고 했을 때 그 8천만 원, 9천만 원대에 산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구만전자에 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음? 자, 모든 시장의 원리라는 거는 금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더라도 아무리 어, 대기업이더라도 뭐 시장이 시가총액이 높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부채가 많은 상태이고 적자 폭이 커지는 상태라면은 그거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이제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자본총계라는 거, 자본총계 중에서도 이익 잉여금이나 자본 잉여금이 좀 많이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재기를 복귀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돼 있다던가 미처리 결손금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런 회사는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술성장주들은 많이 부채들을 많이 끌어와 가지고 음, 선반영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여 실적을 그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을 해고서 주가를 부양을 했지만은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기술주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하다. 실적이
실적이 다 부진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코로나 사태 때도 돈을 버는 업종이 있었고 돈을 못 버는 업종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어, 그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질병 쪽으로 코로나 때는 어, 의료 쪽이나 뭐 이제 제약 쪽 그런 쪽이 많이 올랐잖아요. 코로나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 있었고,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은 다른 업종들은 기술 집주나 성장주는 부채에 대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매도를 많이 친다는 거죠. 다 은행 쪽, 금융 쪽에서 공매도를 칩니다. 제가 매매를 하면서 코스피 쪽에서 많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거래원을 많이 봤을 때는 대차나 공매도 쪽으로 매도공이 많이 나온 거는 KB증권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KB 다음에 신한금융 쪽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KB랑 신한금융이나 이런 쪽 애들이 왜 공매도를 많이 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이유는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들은 공매도에 대한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즉 뭐냐,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쇼커버링을 할 수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쇼커버링을 자금으로 누를 수 있는 시가총액이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일단은 11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에너지 쪽 보게 되면은 WTI가 이제 유가가 조금 안정세를 가고 있는 부분이고, 어, 자, 유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다우지수 쪽이 이제 슬슬 하락을 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우나 나스닥이 동시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이유가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많이 그거에 맞춰서 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같이 올랐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트럼프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가게 되면서 유가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 상승분보다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장 지표들을 많이 봐야 돼요. 시장 지표들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어,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지표,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뉴스 쪽에서, 지금 한국경제TV 쪽에서 지금, 뉴스 상위를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한국경제도 지금, 먹을 거리가 없다. 돈을 벌 국리가 없다. 근데 지금 아무리 뉴스를 보내고 뭐 하고 난리를 쳐도 개인 투자자들 투심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은행들이나 증권사 쪽에서 은행들이 다 어디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갔어요. 건설 하청 건설 쪽으로 다 해가지고 돈이 다 빨려 들어갔는데 신도시 짓는다 뭐 한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는 다 신도시 개발 도시 개발로 해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다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자, 부동산을 많이 진다고 하면은 아파트 값이 가격이 하락을 해줘. 대신 건설사들은 돈을 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도시를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도시를 만들면 뭐 합니까? 대기업에서 그 신도시에 대한 어떠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 지역에서 어 대기업들이 돈을 창출해서 이 직장을 그 지역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예? 무작정 아파트만 계속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진 않아요.
어? 첫 번째 어떠한 시장이 용인 쪽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건 용인 쪽이라서 대박이 난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다가 안성시가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 개발을 그렇게 한다. 처음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다른 전략을 짠다.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처음에 하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시스템을 처음에 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만 그 이후로 그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따라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반감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테슬라가 전기차를 처음 만들어서 이슈를 시켜서 처음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엄청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처음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두 번째 뭐 도요타가 현대차가 따라간다. 우리 같이 할 거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금융 쪽 어떻게 보면은 적금을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적금을 쪼개가지고 통장에다가 해서 그러면은 어차피 돈은 또 은행에다가 들어올 건데 은행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건설사 쪽에서 돈을 못 빼는 이유가 이자 부담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는 부동산이나 어떠한 이 정부 관련된 시청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하도 빼가니까 금융 쪽에서 한국금융 이 금융시장 조성자들이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계속 그렇게 돈 빼가면 우리 금리를 올려버릴 거야. 음,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버릴 거니까 그래도 돈을 끌어가고 싶을 수 있으면 끌어가봐. 그러면은 그 건설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이 어마무시한 돈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웨이팅이 걸린다고요. 웨이팅이. 예? 왜 자금 조달에 웨이팅이 걸려 버려요. 왜 이자 낼 돈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예? 도시개발. 그러니까 도시개발 같은 거를 적당히를 해야 되죠. 왜 도시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정확 잘 되면은 상관없지만은 근데 그 도시개발 속에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진을 떼먹는다던가 그 떼먹는 수준이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신도시를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해서 조성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 뒤에 떨어지는 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결국에는 부동산을 상대로 하청을 상대로 돈 세탁이라고 보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은행이나 은행 쪽에, 증권사는 그렇게 상관없지만 은행 쪽에서, 한국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건설사 하청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싹 빼가서 부도 처리를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세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빼돌려서, 그걸로 이제, 자기 주머니를 챙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금융사도 매매를 하지 않고 약간 증권 쪽, 어차피 증권사 쪽에서는 해외 주식으로 많이 가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돈을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중금리의 대출 금리보다 증권사 대출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증권사들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타격은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제가 간만에 이제 주식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한 19분에서 20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냥 생각과 앞으로의 관점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어차피 주식을 하게 되는 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니까, 어, 지금 포지션은 기술주와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어떻게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없는 포지션입니다. 지금, 어, 이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지금 다우지수나
요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는 부분은 뭐냐? 1년에 그나마 벌어들인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좀 잘 나왔고 영업이익이 잘 나온 종목에 대해서 이익 배당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수가 상승을 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12월 배당나기 이후로부터는 다시 바닥을 길 겁니다. 음,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공매도와 대차 매도를 대량으로 어느 정도 친 종목에 대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환매수를 해서 배당 권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을 사야 됩니다. 현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대차 매도, 공매도에 대한 권리는 배당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까지는 우상향으로 해서 어, 박스를 상단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 이자보다 오히려 배당 이익이 좀 더 큰 상태예요. 지금 배당 부분이 많이 전년 대비 시가 배당률이 높은 거지만 어차피 그 배당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들은 그만한 배당을 줄 수가 없는 포지션이다. 예, 그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배당금과 현재 금리에 대해서 이제 환차익, 비차익을 좀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어느 쪽이 더 큰 부분인 것인가.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배당주는 앞으로 2개월 동안에 매수를 해서 배당을 받을 것인가, 시세 차익을 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금융주를 매수를 할 거고요. 매수 포지션에 대한 이 시점은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금리가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포지션으로 금융주 쪽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기술주와 성장주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반맨 TV였습니다.